자, 그러면 제69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 제가 3대 목표,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분간 추진할 3대 목표와 세부 추진 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인 미세먼지 특위를 어제 출범시켰습니다. 국민들께서 집단 우울증에 걸리겠다고 호소하실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인데, 앞으로 특위에서 즉시 필요한 대응 방안과 함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고, 지금 문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큰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처럼 우리 당이 첫째는 국민의 목소리에 즉각 응답하고, 둘째는 국민들께 꼭 필요한 일들을 찾아서, 셋째는 한 걸음 먼저 실천하는 것, 이것을 꼭 이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 의원님들과 사무소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민생 119 구급대원이다, 필요할 때 바로 나타나는 구급대원이다, 이런 마인드로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종 민생 관련 긴급한 이슈가 발생하면 잠시도 기다리지 말고 즉각 쪽집게 대책을 만들어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그 효과가 즉각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이 국민 속으로 누구보다도 빨리 뛰어들어야 하고, 가장 먼저 대답을 내놓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당이 제대로 된 변화의 길로 갈 수 있고, 진짜 배기 정책 정당, 진짜 대안 정당, 정말 민생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 개편 등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을 잘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세먼지 문제를 점검하면서 정말 큰 문제라고 느끼는 것이 또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이 정권의 외교 역량이 정말 형편없구나 하는 겁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가 반박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박이 틀린 반박이라는 말을 하지만, 이런 갈등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정부가 미리 국제 관계를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중국과 함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국과는 사전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우리 주중대사가 2달째 공석이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그 2달 사이에 4차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2차 미북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회담이 열리는 동안 중국에 우리 입장을 알리고 외교전을 펼칠 우리 정부의 대표조차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당이니까 어떻게 미세먼지 외교라고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후임으로 임명된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교환교수 2번 다녀온 것 말고는
중국과 특별한 인연도 없고 또 중국어 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외교 무대는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문외한에 가깝습니다. 미국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중 관계가 더욱 중요해졌고 미세먼지 문제로 중국과 앞으로 다툴 일도 많아질 텐데 과연 얼마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우리는 매우 불안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무역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외교가 국정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튼튼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그런 외교적 토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의 외교를 보면 중국을 향해서는 한없이 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동맹국인 미국을 향해서는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식의 거꾸로 된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말리고 있는데 제재 완화와 남북 경협을 끝끝내 고집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식의 외교로는 한반도 평화의 길도 더 멀어질 것이고 또 국민들의 미세먼지 고통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3년 뒤면 끝이 납니다만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권의 이념에 매달려서 한미동맹을 무너뜨리고 불정적인 한중 관계를 만들어 놓는다면 다음 세대까지 두고두고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외교 현주소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시고 지금이라도 외교 전반의 틀을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노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민노총이 총파업을 벌였는데 다행히 참여율이 현격히 낮아서 큰 탈 없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70년대식 투쟁 방식에만 매달려 있는 민노총의 모습은 참으로 씁쓸하기만 합니다. 지금은 우리 경제를 대전환시켜야 할 때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사실상 국경에 의미가 없는 글로벌 경제 체제 혁명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우물 안에 갇혀 있다가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 구조 조정을 하루라도 서둘러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노동개혁과 금융개혁도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사실상 모든 개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민노총의 눈치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제2벤처붐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감하게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은 환영할 만합니다. 또 벤처 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정책들을 잘 추진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를 풀지 않는다면 모든 것들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노동개혁 없이 4차 산업혁명 없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획일적인 근로시간의 틀도 모두 무너지고 또 기업들의 경영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근로 시스템으로는 대응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깔고 앉아서 대한민국이 개혁의 길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붙잡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결국 우리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도 이제 촛불 청구서를 찢어버리고 안되면 민노총과 전련을 하더라도 나라를 살리는 노동개혁의 길로 하루 속히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노총의 각성과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